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직 하락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그러면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런 그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과연 고점은 지금 그 하락을 점치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그 100%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지금은 상승하는 게 너무 이상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승장처럼 지금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뭐 실물하고 지금 그 자본시장하고 완전히 좀 따로 놀고 있죠. 근데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게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몇 달 전부터 4월달, 5월달 계속 지금 따로 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제 지표를 그 집계해서 통계 자료를 내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그 나온 자료를 분석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나 그분들은 그분들의 그게 일이기 때문에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시계열적으로 그게 계속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나중에도 또 저희가 또 그런 지표들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때로는 그런 지표들이 유용하지 않은 그런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이 바로 그러한 유즐리스 인터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시장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그 하락이 전환되는 그 시점의 그 트리거를 지금 저희가 찾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그 트리거가 파생 시장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물론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이제 앞으로 그 찾아가시는 방법들을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그 몇 개 그 지표들을 더 그 좀 정교화된 그 지표들을 더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만 갖고도 어느 정도 아마 감은 좀 잡으셨을 겁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찾아가시고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좀 때가 돼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아마 그 시점 되면 아마 자동으로 알람이 울려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는 뷰입니다. 그래서 저의 뷰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투자 결정을 내리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얘들은 금요일 날 휴장이었기 때문에 S&P 500이 이런 그림을 보였습니다. 지금 제가 5분봉을 그린 거는 뭐냐면 하루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5분봉을 그렸는데요. 아침에 갭 상승을 해서요. 시장이 끝날 때는 플러스 14포인트, 플러스 0.45%로 마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갭 상승을 했었고요. 왜 이렇게 또 장중 하락을 했는지 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미국이 그 뭐죠? 고용 지표가 매월 첫 번째 금요일 날 나오는데 금요일 날 휴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나왔습니다. 6월 고용 지표는 환상적이었지만 이런 기사가 나왔죠. 자, 이 보시면 실업률도 뚝 떨어졌고요. 이 일자리 수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또 의미부여하면 의미부여를 할 수 있지만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도 해석하면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어찌 보면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이만큼 일자리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과거의 데이터들이 완전 다 점이 돼 버렸습니다. 다 점이 돼 버렸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없어졌다가 요거 생겨난 걸 가지고 과연 또 많이 생겨났다고 그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여지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죽었던 지표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이 됐냐면요. 지금 6월 고용 지표는 아직도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 통계 데이터를 얘들이 뽑기 때문에요. 우리 흔히 동태적으로 뭐 온라인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저는 그 세 번째 주까지인 줄 알았더니 두 번째 주를 기준으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 분석을 하고 집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데일리 뉴케이스니까 일별 확진자 수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6월 12일이 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 이때면은 경제 활동이 좀 재개되면서 좀 희망이 넘칠 때. 근데 지금 시기는 어떠냐면 다시 이만큼 늘어나서 과거에 많이 그 확진자가 나왔을 때보다 더 지금 그 일별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 시기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지금 6월 12일자를 기준으로 나온 데이터가, 통계 데이터가 지금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느냐? 뭐 이런 또 의심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저런 어떤 확진자 수가 시장을 계속 짓누르는 어떤 그런 그 압박 요인이라고 한다면, 또 시장을 떠받치는 요인은 또 뭐냐면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백신 개발 일정은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예, 모더나 거, 그 다음에 이노비오 거, 그 다음에 그 바이온테크하고 파이자 거 7월 1일에 결과 발표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시장이 지금 그 상승을 보였던 그런 또 그 상황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파우치 박사가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요. 이번에 코로나 백신 3상 임상 시험이 연말 연초에 효과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간에 모더나 임상이 조금 연기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시장에 또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파우치 박사가 나와서 바로 또 잡아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7월 말까지는 백신 개발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에 들어갈 거다라고 이렇게 또 파우치 박사가 일단 정리를 또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8월 10월경에 여타 백신들도 임상 같은 시험 단계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게 이 모더나하고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이 지금 현재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는 백신이죠. 좀 전 그 제가 보여드렸던 일정표를 보시면은요. 자, 이번에는 WHO에서 또 이게 뭐 뒤질세라 또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또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임상 결과가 2주 내에 나올 거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2주 내에 나올 거다 그러면 뭐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2주 내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는 무슨 뭐 해열제, 수액 등을 이용한 표준 치료제, 그다음에 그 렘데시비르,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등등 뭐 이런, 심지어 여기 보시면 인터페론 병용 요법까지 해서 지금 한 5개 지금 임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2주 내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내에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제가 다시 이제 그 미국 시장에 그 파생 보조 지표들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빅스 지표 말씀을 좀 드렸죠. 빅스 지표는 다시 또 27.68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빅스 지표 나오는 건데 뭐 머리 아프시니까 넘어가고요. 자, 빅스 지표는 제가 지수하고 옵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지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옵션의 가격이 촉진을 하든지 아니면 완화시키는 그 억제 역할을 하는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 화면도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푸컬레이쇼죠. 푸컬레이쇼도 살짝 고개를 쳐드렸지만 0.87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콜이 더 우세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97.30이니까 아직은 뭐 시장에. 그 다음에 전날 10년물 국채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그 살짝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서, 국채 수익률이 내렸다는 얘기는 좀 그 안정성 선호 쪽으로 좀 치우쳤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 스큐 인덱스라고 한번 또 새롭게 하나 보여드렸죠. 이것도 뭐 많이 보시긴 하는데 이것도 해석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이것도 147을 넘어갔다가 다시 142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46. 이건 뭐 지금 고점을 찍었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 지금 모르는 것이죠.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스큐 인덱스 제가 주봉으로 그 보여드리면 과거에 2018년도 8월달, 그 다음에 2019년도 12월 중순, 그럼 지금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고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죠. 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요때죠. 2018년 8월 달쯤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가 됐는데, 이로부터 한 달, 2달 지나니까 약 한 달, 2달, 3달 가까이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똑같은 게 어디 나왔었죠? 12월 중순이었죠. 2019년 12월 중순에 나오니까 이때부터도 다시 하나, 둘, 셋, 그죠? 한 달, 2달, 3달 가까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폭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서 걸릴지 모르지만 걸리고 나면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떠한 그 예열 기간을 뒀다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돌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시장은 항상 올리려는 세력과 떨어지려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지금 한국 시장에 미국 시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그 시장 움직임에 좀 한번 좀 같이 국내 시장이긴 하지만 좀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어떤 거냐면 올리는 작업보다는요 떨어지는 작업이 더 정교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주가를 하락시켜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떨어져서 이익을 취하려는 존재한다면 여기서부터 작업이 들어가서요 한 2달 정도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뭔가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면 한 2달 정도는 충분히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 그럼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2월 달에 우리가 이런 어떤 감염병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 이거 그런 어떠한 그 발병이 되기 전부터 이미 작업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빨리 떨어뜨리는 요인은 됐지만 시장을 떨어뜨리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 트리거 역할을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만약에 어디선가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서부터 바로가 아니라 충분히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떨어뜨린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메이저들 동작 감지하는 걸 제가 좀 직관화시켜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쪽은 황소, 곰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중앙선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황소에 가깝고 이쪽으로 가면 곰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빅스 풋콜레이션은 황소 쪽에 가까운데 이쪽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중심에서 있고요. 미국채도 중심에서 약간은 이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장 고점 예측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미국과 한국 시장이 동행한다는 말씀. 두 번째, 메이저에 의한 하락이 아닌 경우에는 단기간의 되돌림이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메이저에 의해서 하락이 만들어진 거면 이거는 단기간 되돌림이 아니다. 제가 선착순 말씀 한번 드렸죠. 요 앞에 있는 농구대를 돌아오느냐 아니면 저 운동장 끝에 있는 축구골대를 갔다 돌아오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메이저는 파생을 기초로 시장 설계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미국 시장은 아직 하락 강화 포지션이 아닌 것 같고요.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과 동행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단지 방향은 같지만 정도나 그 다음에 강도는 약간 차이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의 고점 예측이 곧 한국 증시의 고점 예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도주의 고점은 어디냐? 자, 보통 이제 주도주를 얘기할 때요. 보통 기업의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라고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버블 형성기에는요. 가격보다는 수량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바이오를 보세요. 바이오는 여기 제가 만약에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면 그 신약의 가격보다는 없던 수량이 갑자기 이게 100만 병이 팔릴지 1억 병이 팔릴지 몇억 병이 팔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량이 사실 계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 이제 법을 만들기가 쉽고요. 갑자기 어떤 신소재를 만들었어요. 그 신소재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매출이 하나도 없다가 이게 뭐 2차 전지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또 뭐 반도체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무슨 뭐 어디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쓰일 수 있는 수요처가 지금 여러 군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사실은 수량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 법을 만들기가 쉽죠. 이와 같은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을 만들기 좋은 것들이 뭐냐면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법을 만들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이런 그 시장의 주도주가 한번 생기면 그 주도주는 그 상승 파동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빵이라든지 마가, 그 다음에 한국의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7개 성장주 섹터들, 이런 것들은 이번 상승 파동하고 운명을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이번 상승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때가 가장 고점이 될지 아니면 지금하고 그 사이가 고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정말 버블장 같은 이런 장이 오면 사실 고점 예측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전체 시장에 대한 고점은 나름대로는 찾아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개별 주가의 고점은 사실은 그 아주 딱 정밀 타격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다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시장 전망입니다. 하반기 시장은 과연 성장주냐, 구경제주냐.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주도주는 성장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구경제주로의 어떤 주도주 변화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과거의 경험상 상승 파동은 하나의 상승 파동에서는 주도주가 하나가 존재한다. 주도주가 바뀌려면 이 상승 파동이 완전 마무리되고 크게 조정을 받은 후에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 구경제주로의 주도주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한번 이번 상승 파동이 마무리된 후에 큰 폭 조정 후에 주도주 변화가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좀 짧게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나머지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